안녕하세요.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. 공사장은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. 지난주에 제주도를 좀 갔다 왔어요. 제주도 갈 때 날씨가 좀 안 좋을 거라고, 나중에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날씨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재미있는 여름 휴가를 좀 일찍 보냈고요. 여름 휴가 중에 둘째가 조금 다쳐갖고 이제 병원을 검색해갖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, 그쪽에 영어 교육도시라고, 제주도에 영어 교육도시 안에 있는 아마 새로 지은 병원에 간 것 같아요. 굉장히 깨끗한 동네더라고요.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어 있고,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신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고, 외국인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보니까 되게 거기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 교육도시 시세도 좀 살펴보고, 전세가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봤는데, 25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한 4억에서 5억 사이, 34평 같은 경우는 7억에서 8억 사이 이런 것 같고, 전세가는 한 25평 같은 경우는 3억대 초반, 그 다음에 4억 정도까지 나오는 거 3억대 초반 정도인 것 같고요. 34평 같은 경우는 한 5억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도 영어 교육도시, 외국 보낼 거 아니라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보내게 되면 이쪽도 좀 뜨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도 좀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직업병으로 저도 어떤 동네를 가게 될 때 여기 좀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이면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같이 한번 조사해보고, 내가 어딜 놀러 갔는데 조금 좋아 보이는 동네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. 6월달 갈매동 시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아파트 매매 보면 거래 절벽이 여전합니다. 2021년 11월부터 지금 2022년 6월까지 이제 7개월이 돼 가는데요. 갈매역 아이파크 1200세대 아파트가 한 달에 한 건 거래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. 한라비발디도 마찬가지고요. 갈매동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거래되거나 말거나 식인 것 같습니다. 갈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산 신도시나 별내나 서울 수도권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. 그 중에서 거래가 조금 된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가격대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, 5억 이내까지는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6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정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저희도 걱정입니다.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부동산 폐업률이 높아졌느네, 이사업체가 힘드네,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.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.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든 지방을 내려가시는 분이든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언제라도 꼭 한두 분씩은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힘들죠. 그 다음에 등기하는 법무사들 힘들죠.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상담사님들 힘듭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사업체들 힘들죠. 이사가 건수가 적어지니까요. 그 다음에 또 이사를 하게 되면 가전을 자꾸 바꿔요. 근데 가전 바꿀 일이 없으니까 가전업체도 힘들죠. 줄줄이 후방산업으로 다 힘듭니다. 그리고 지자체도 힘듭니다. 취득세는,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이게 지방 재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.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이제 지방 자치단체들은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그 세수가 부족한 걸로 이제 쓸 돈이 부족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분들이 다 힘들다,
그래서 거래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. 공사장의 생각이고요. 정말로 이제 7개월이 지나가니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공사장도 힘들고 다른 모든 후방 산업들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세나 월세, 임대차 시장은 뭐 매매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되고 있진 않아요.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5억대 후반에서 6억에서 이제 5억 중반 정도로 약간 조정받고 있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전세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. 그러니까 뭐 전세 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부동산을 조금 여러 군데 내놓으시면서 부동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전세든 매매든 임차인, 매수인이 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반기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. 물건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. 근데 갈매신도시 주변에서 갈매신도시보다 전셋값이 높은 곳이 많이 없습니다. 서울의 중랑구 같은 경우도 전셋값이 갈매보다 높은 데가 많지 않고 뭐 서울의 노원구 공릉동이나 이런 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서울의 높은 전세를 살던 분들이 갈매로 오고 갈매의 높은 전세에 살던 분들이 뭐 남양주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앞쪽이 많이 없으니까 물량은 늘어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전세가가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가 볼 때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사장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갱신 청구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전세가가 많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받던가 지금 상황을 유지하던가 이런 안정화된 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로 공사장이 조금 기대를 했던 게 6월 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그 심의를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공사장은 구리시가 투기과열에서 조정지역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. 자, 기대를 했지만 실패가 됐죠. 수도권은 건들지를 않고 지방의 일부 지역들만 해제를 해줬잖아요.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수도권은 조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의 투기과열이나 조정지역을 해제했을 때 위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조금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거를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나중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면 이걸 해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태릉 CC, 태릉 골프장 개발이나 GTX-B 갈매역 정차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다 제갈길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태릉 CC 골프장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7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. 이걸 왜 하냐면 이제 공청회가 계속 무산이 되면 공청회 두 번, 세 번 이렇게 개최를 하다가 무산이 되면 공청회 없이 지구 지정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그 노선에 따라서 계속 가고 있고요.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. 뭐 지구 지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광역교통대책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. 그게 갈매동에 큰 영향을 줄 거고요. GTX-B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그 민간 개발 사업자를 뭐 선정을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도 계속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거예요.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면 갈매동에 좋은 호재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6월 달에 뭐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제갈 길을 가고 있는 사업들도 계속 있고 하반기에는 기다리고 있던 호재들이 조금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그걸 기다리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7월에는 저희가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7월, 8월, 9월 계속 갈매동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